맨발 걷기 단점요? 소리.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단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장점 많죠. 2시간 자는 것보다 30분 맨발 걷기 하면 피로가 쫙 풀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소금강산 길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물론 맨발 산책이고요.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이 바위 한번 보십시오. 바위가 이렇게 큽니다. 예, 멋있죠? 이 대나무도 굴락이, 소규모 굴락이 좀씩 보입니다. 이 바위 이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거대한 사막에 이끼가 덤성덤성 나 있거나 아니면 나무들이, 침엽수들이 들어서 있는 것들이 연상이 됩니다. 저기 보십시오. 멋있죠? 맨발 걷기는 슬로우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점심때 카레 라이스를 2그릇 잔뜩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이 좋은지. 한 그릇 먹고 먹을까 말까 갈등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한 그릇 더 하자 해서 2접시를 비웠습니다. 배가 좀 빵빵한데요. 이럴 때는 맨발 걷기가 참 좋습니다. 맨발 걷기 하면 소화 기능이, 물론 다른 것도 좋아지만 소화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식곤증이 사라집니다. 특히 이제 시차가 없어진다고들 많이 합니다. 해외에 다녀오셔서 시차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미 대륙 같은 데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몇 날 며칠을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맨발 걷기를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가까운 곳에서 맨발 걷기를 시도해버리면 시차가 사라집니다. 그처럼 이 생체 리듬을 리셋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맨발 걷기를 선호합니다. 특히 이렇게 과식을 했을 경우에 소화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또 과식을 했을 때, 그리고 스케줄이 하루가 빡빡할 때 피로가 누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어떤 다른데 가기 전 한 1시간 정도 조금 더 남았거든요. 이 시간에 침대에서 숙면을 취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아니면 이렇게 가까운 야산에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피로 회복에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며칠을 계속 장거리 시외로 운전하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쉬었을 때의 경우와 운전을 만약에 2-3시간 하고 나면 반대로 2-3시간을 잠을 주면 풀립니다. 풀리기는 풀리는데, 그 대신 잠깐 1시간 정도 짜투리 시간이 있을 때 또 운전해서 가야 될 경우에 맨발 걷기를 해봤습니다. 3시간 자는 것보다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맨발 걷기를 딱 하고 바로 출발하니까 훨씬 몸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맨발러들이 등산을 신발을 신고 한 3시간 정도를 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다리를 쭉 뻗고 등산한 시간만큼 최소한 숙면을 취해줘야 피로가 풀립니다. 하지만 등산을 하고 나서 맨발 걷기로 등산을 하고 나면, 아니면 일반적인 등산을 하셨더라도 마무리는 한 40분 정도 맨발 걷기로 마무리를 딱 하시면 힘은 들었는데 피곤이 누적되지 않는다는 게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그거를 딱 체험하고 나서부터 짜투리 시간이 있는데 잠깐 침대에 몸을 누이는 것보다 한 3-40분 맨발로 걷고 나면 훨씬 개운하더라고요. 바로 일상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는 석탈의 왕릉에서 조금 떨어진 백률산 소금강산 길입니다. 있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위에 있기인데, 여러분들도 경주에 오시면
소금강산 백률사 가는 산책로를 살짝 벗어나서 울타리 살짝 옆으로 벗어나면 이렇게 신기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 조개 모양이기도 하고요, 큰 대합 모양이기도 한데, 이 봄철이 되면 그 사이에서 나뭇잎이 송알송알 열립니다. 느낌 굉장히 크고 웅장한 바위인데요. 여러분 꼭 소금강산 산책로 이쪽으로 쭉 가면 경주 다른 동으로 갑니다. 용강동이라는데 그쪽으로 가거든요. 자,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도 많고 급한 것도 많지만 이 건강을 챙기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항아리 속에 좋은 것이 담겨도 항아리가 깨어져 버리면 다 새버리잖아요. 시간이 가는 것은 멈출 수 없고 세월이 흐르는 것은 멈출 수 없지만 이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것은 또 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몸에도 그것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금강산에서 습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마인드 강연을 들었습니다. 인성 강사님이 학생들, 자원봉사 학생들에게 인성 강연을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큰 목장을, 수십만 평의 땅에 목장의 주인이 되는 것이 꿈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를 가르친 선생님은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기 때문이죠. 십수년이 흐른 후에 정말로 그 시골 소년이 수십만 평의 목장에 말과 소와 온갖 짐승들을 방목하면서 기르는 목장주가 되었습니다. 먼 훗날 그 선생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소년이 일구어낸 거대한 목장에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꿈을 빼앗는 교사였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일들은 꿈을 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도 꿈을 꾸기 시작하면 길이 보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를 말리어서 건조한 땅으로 만든 것도 출애굽기에 있잖아요. 이게 성서에 나오는 것입니다만은 정말 세상에서도 뛰어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차근차근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휴일 오후 되시고 행복한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습관TV였습니다.